환자들이 인대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검사 목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찍는 게 뭐 엑스레이, CT, 뭐 MRI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검사들 기반으로 하는 걸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정형외과 진료라고 하면 사실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뭐 아픈 환자가 오면 진찰을 조금 해보고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자고 해요. 왜냐하면 찍는 시간도 되게 짧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방사선인데, 아플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몇 장 찍는 정도의 그 방사선은 내가 1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 총량으로 치면은 되게 미미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저나 아니면 저희 방사선사나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 배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거 넣고 나한테 방사선이 얼마나 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이게 너의 업이지만 1년 동안 쌓인 게 양이 너무 많아, 이 정도는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정형외과 진료를 하면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근데 그 엑스레이가 뼈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뼈를 타겟으로 해서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제일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석회 생겼는지 관절염 생겼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뼈가 잘 보이지만 그 외에 인대나 뭐 근육 뭐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검사죠. 만약에 뼈가 아니고 나는 인대나 근육이 궁금해 라고 하면 이제 CT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인대나 근육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그 파장을 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근데 초음파는 뼈를 통과 못해서 뼈에 닿으면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뒤쪽은 다 새까맣게 보여요. 단점은 아주 깊은 것까지는 보기가 힘들죠.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이런 딱 촬영을 해서 보는 검사는 검사 결과를 나중에 다른 의사가 봤을 때도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는 다른 의사가 촬영한 거를 제가 봤을 때 이게 찢어진 게 맞나? 이런 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CT를 좀 궁금한데, 저는 솔직히 CT가 네. 엑스레이랑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맞아요. 100%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CT는 엑스레이를 한 200장에서 300장 정도 한꺼번에 찍은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재조합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엑스레이는 사실 내가 딱 찍었을 때 그 2D로 단면만 보는 거거든요. XYZ 주.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려면 많은 사진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아까 엑스레이에서 잠깐 우리가 방사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CT는 좀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뭐 1년에 한두 번 CT 찍을 일 있는 거야 뭐 큰 문제 안 되겠지만, 어디 뭐 다칠 때마다 CT를 찍는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진료를 볼 때 예를 들면 뭐 넘어졌는데 요즘 갈비뼈가 너무 아프다. 근데 엑스레이를 봤는데 골절이 안 보이고 엑스레이는 정상이다. 환자는 너무 아프다고 해요. 그럼 애매하잖아요.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 CT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치료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통증 치료, 뭐 약 먹고 물리 치료하고 주사 맞고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오늘 CT를 꼭 찍어야 되나? 환자들한테는 대부분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CT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찍어요? 일단은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보이는데 그거를 수술 계획을 잡으려고 보는 게 있고요. 그냥 뭐 궁금해서 본다기보다 부러진 건 명확한데 이게 골절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려고 CT를 찍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이제 CT라는 거는 결국 수술을 염두에 두고 보통 찍는 느낌. 그런 경우도 많고,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걸 조금 더 보려고 진화된 엑스레이 정도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최종적인 그런 거. MRI가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되게 높잖아요. 네, MRI가 비싸죠. 그 비싼 이유가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계 자체도 비싼 거고, 쉽게 말하면 큰 자석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비싼 이유가 보험이 안 돼요, 잘. 그래서 병원마다 MRI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병원의 수익 구조가
이제 수술이 될 거잖아요. 입원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려면 MRI를 찍어서 이 환자한테 뭐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알려줘야 수술을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MRI를 굉장히 싸게 뭐 한 10만 원대도 본 것 같아요.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MRI는 거의 뭐 100만 원, 같은 부위를 찍더라도 이렇게 해서 쭉 차이가 나는데 환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기는 해요.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고 성능은 너무 다르고 뭐 차가 굴러가는 교통수단인 면에서는 뭐 같지만 MR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대, 근육, 뭐 힘줄, 디스크, 뭐 뼈, 뭐 종양 이런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임에는 동일하지만 성능은 천차만별이다. 뭐 내 몸을 1mm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MRI도 있고 그게 더 듬성듬성 잘라서 4mm 단위로 잘라서 보는 MRI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건 못 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종양이나 이런 걸 놓칠 수도 있고 장점은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내 몸에 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 단점은 일단 비싸다는 거 그거랑 심장에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자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못하는 건 이제 단점 중에 하나죠. MRI 같은 경우는 거의 어지간한 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볼 수 있고 실제로 정형외과 필드에서 우리가 MRI를 찍을 때는 아까 초음파로 볼 수 없는 깊은 인대 손상, 그다음에 디스크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양 환자들 얘가 도대체 어떤 종양인지 그냥 양성이라서 조금 그냥 냅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악성이라서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려면 MRI를 찍어보고 근데 다 볼 수 있는 대신에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서 MRI를 찍고 수술하라고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대로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도저히 이 MRI는 못 보겠다. 분명히 환자는 나 MRI 찍었는데 근데 다시 찍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싸게 찍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뭐 환자들이 가끔 엑스레이 찍어서 설명을 막 해드렸는데 그래서 뭐 인대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검사 목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엑스레이가 뭐 비용도 비싸지 않고 뭐 빠르게 찍을 수 있고 1차 의원급에 우리나라에서 어디 들어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에 모든 곳에 엑스레이가 다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걸 검사하는데 특히 이제 방사선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나 뭐 CT나 MRI처럼 조금 엑스레이보다는 비용이 더 드는 검사는 좀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뭐 필요한 검사를 그때그때 맞게 선택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절학 결혼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